안녕하세요. 뻔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한강변 집값 이대로 잡힐까라는 또 의구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 없이는 역시 앞으로 집값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아직 밑불이 다 꺼지지 않았거든. 그 불씨가 여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6.27 대출 규제 시행 후에 집값 상승폭은 지금 축소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 심리 활활 타오르다가 지금 겨울왕국처럼 얼어붙기 시작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부 몸값을 낮춘 매물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서울에서도 마이너스 피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집값은 지금 꺾여가고 있는 건데, 수요 억제 책에 대한 한계는 근데 확실히 그 수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뭔가 금이 딱 그어져 있다. 중요한 건 공급을 늘려서 이 매수세의 어떤 불안감을 좀 잠재워야지,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집값 자체가 확실하게 잡힐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마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지금 구축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현대 3차 압구정동에 위치해 있죠. 직전 실거래가 대비 2억 원 낮은 53억에 매매가 됐어. 야, 53억. 2억 빠져도 53억이야. 아니, 은행잎 어마무시하게 달려있잖아. 거기 가지 하나 내가 탁 털어냈다고 해서, 내가 은행잎 확실히 그 이파리 좀 털어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가지 하나 털어냈다고. 어마무시하게 매달려 있잖아. 가을 되면 그냥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냥 비 오듯 그냥 얼굴에 막 쳐맞듯이 떨어지잖아.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어떤 이 가치 체계가 지금 아파트 시장, 특별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53억이야. 저 세상 가격 아닙니까 이거? 안드로메다 궤도에, 그 궤도에서 돌고 있는 가격인데, 송파구 잠실 리센치 전용 84제곱 역시도 33억 9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9천만 원, 너무 여전히 배고프다. 33억 9천만 원 더 떨어져야죠. 최소 단기적인 어떤 조정기는 한 5억 정도 이상을 좀 살점을 좀 드러내야지 뭔가 좀 떨어지고 있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중요한 건 그래도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원밸리가 60억 8천만 원에 매매가 됐으나, 같은 평형대 매물 7억 8천만 원 낮춘 53억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신고가인 72억 원 대비 19억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고 하죠. 역시 이 레미안 원밸리가 어떤 궤적을 가지고 가격 수위를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리센츠나 압구정 현대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확실하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파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프다. 완전히 지금 손에 닿지 않는 가격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60억 50억 하는데 30평대짜리 그냥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콘크리트 더미가 이 정도의 어떤 이 가치의 어떤 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이해가 안 간대. 아니, 서울 남한 땅, 홋카이도 땅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에. 근데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가치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경제 기반의 전체적인 어떤 선순환적인 현상을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들이 확실하게 자본시장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그죠? 이게 좀 건전한 어떤 자산시장으로서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도 될 수도 있고, 지금 헬리오시티 역시도 지난주에 확실한 어떤 이 하락 시그널을 보였죠. 5억 2천 정도 하락해서 19% 정도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2억이야. 여전히 20억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가격 하한선이 좀 그 움직임이 보여져야지 확실하게 집값이 잠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도 35% 하락하는 3억 9천 정도 하락 양상 보이고 있고, 노원구가 풍선 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더 오르지 않겠느냐.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6억 대출 규제에 묶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가 더 이동을 해서 노원구 쪽, 노도강, 금강구가 확실하게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빗나간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아파트 값을 계속해서 축혀 올렸던, 아니 몸빼바지도 아니고 그렇게 막 사정없이 고무줄바지 막 축혀 올리듯이 쫙쫙 축혀 올렸잖아. 결국에 가서 그렇게 올라갔던 가격의 그 기저의 가장 큰 움직임은 실수요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그렇게 가격을 올려 세웠다면 노도강, 금강구가 올라가야지. 왜? 빨리 집을 사야 되니까. 6억 이하의 집을. 그러나 대부분 투기성 수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강남 상구와 마영성 집값이 그동안 그렇게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원구, 금강구가 확실하게 같이 동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도 난리 났죠. 경기도 뭐 거의 급급락, 폭락 수준의 어떤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 성동마을 LG 빌리지 1차가 7억 46% 정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인덕원 센트럴자이가 50% 이상 하락했어요. 6억 5천 하락. 이런 식으로 지금 용인시, 의왕시, 부천시, 수원시, 김포시, 평택시, 화성시 등등에서 이 경기도권 아파트들 떨어지는 파이가 두터워지고 있어요. 이제 삼겹살이 아니라 이제 오겹살 구워 먹어야 할 그런 판입니다. 굉장히 떨어지는 이 두께 자체가 두툼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권 아파트 앞으로 한 달 상간에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어떤 이 하락 추세는 완전히 세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강동구의 헬리우시티에 이어서 고덕그라시움이 25억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지금 20억으로 5억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7월 4일 거래. 의미 있는 거래죠. 6월 27일 이전 거래는 의미가 없지만 7월 4일 거래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결국에 강동구의 고덕그라시움도 20억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확실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다면 이 하향 속도는 더 가속화될 조짐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는 시범 아파트 36억 7천 하는 아파트가 20억 8천 거래가 나왔어요. 거의 무려 뭐 16억 정도 폭락하는 어떤 거래가 나왔는데 직거래라 이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거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후에 거래자가 내고를 거칠 때 집주인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 직거래 특수관계 거래인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 천만에이션. 충분히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억 수순에서 이후에 거래가 나온다면 확실히 영등포구도 꺾이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반증하고 있는 거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도 역시 11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7억 2천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섰던 양천구와 또 그리고 영등포구가 강남 상구 마영성 백업에 힘입어서 엄청 실이 올랐었는데 지금 확실히 상승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용산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CJ9 파크 여기 15억 6천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지금 11억 수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 편한 세상 노빌리티, 여기도 동작구도 강남하고 접경 지역에 있어서 흑석동 지역은 거의 강남 수준의 아파트값 아닙니까? 저 세상 아파트값이야. 안드로메다 궤적으로 그냥 돌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편한 세상 노빌리티 역시도 18억 5천에서 지금 12억 상단으로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동작구 아파트 수순도 굉장히 지금 조정기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권, 서울권 아파트 확실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현장 가보면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던데?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이 수준에서 내가 뒤로 밀려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호가사의 그 위기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뒤로 밀리면서도 끝까지 이를 꽉 악물고 그냥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1주, 2주, 3주, 4주 지나면서 공급 대책 딱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왜 노도강도 같이 떨어지느냐? 지난달까지 거의 투기성 자금들이 집값을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그 수위를 높였다는 얘기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엊그제 내가구 집집에 22만 5천 명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동산의 어떤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포화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조금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적으로 좀 빠져나가야지 아파트 시장에 딱 묶어놓고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의식으로 계속해서 시세 차익이 나는 황금알을 빼먹으려고 하니까 생산성 부분에서 이 자금 자체가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라. 다른 나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자본시장에 투자해서 국가 경쟁력의 어떤 기강을 더 축혀 올려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올드한 자산 아파트에만 계속적으로 자금이 몰빵돼 버리니 거기서 돈 넣고 돈 먹고 식으로. 그러니까 글로벌한 자산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만 통하는 자산이잖아 이게. 외국인 부동산 어떤 수요가 들어와서 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아무튼 현금 부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
이 시중에 부동산 자금이 굉장히 넘쳐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뭔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역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628 대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상구제곱 6억, 뭐 5구제곱 10억, 84제곱 12억 하는 그런 어떤 이 엄청난 거래가를 가지고 있었어도, 분양가를 가지고 있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건 확실하게 지금 부동산 자금이 너무 과열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 일조했던 것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내국인은 이렇게 팍팍하게 대출 규제 받는데 외국인은 뭐 100% 대출 규제 받아가지고 뭐 계속 고가의 아파트를 뭐 계속 치고 나가니까 아파트 값이 뭐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 외부인 부동산 취득 방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서 국제법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이 또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랐던 집값의 그 규제의 가장 또 부작용의 원인이었던 이 외국인 자금도 어느 정도 컨트롤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 부분,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파크포레온만 봐도 부동산 시장 안에 풀려있는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뭐 방만할 만큼 넘쳐흐른다. 이게 죄다 작년에 8조, 한 달에 8조, 10조 받았던 무한대 맥시멈 대출을 땡겼기 때문에 그 대출 금액이 여전히 지금 소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100% 자기 자금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뭐 신용대출, 뭐 우회적으로 대출받고 이금융권 대출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 탄화를 좀 쌓아놓은 사람들이 다다다닥 하고 그 현금 탄화를 쏘은 건데, 이런 식으로 돈 풀리기 시작하면 집값만 오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한은도 계속적인 어떤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동결로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가 유동성 공급 숨고르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결국 주담대 금리는 앞으로 고점에서 절대로 밑으로 내려올 생각 안 할 겁니다. 주담대 금리는 뭐 계속해서 오르고 영끌족 뭐 이자 부담 계속적으로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담대 금리는 지금 뭐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 조금 하향화해서 주담대 금리 내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역주행해서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이 금리 부분이 굉장히 이 깔려있는 부채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내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지금 미국도 미 연준 대표가 비둘기파마저도 트럼프 관세 협상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금리 인하 지연될 수 있다. 뭐 폭탄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복잡하게 뭐 하루가 다르게 손바닥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가 관세 부분에 있어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혼돈 자체 아닙니까? 케오스예요, 케오스. 이런 어떤 대외 변수의 영향도 있고, JP모건 회장도 뭐 미국 금리 이제 인하가 아닌 인상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도 날리고 있어서 앞으로 금리 부분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 둘러싸여 있는 이 부동산 시장, 확실히 초기 비용을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선택하고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내일부터 7월 14일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 무순위 집중에 나섭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좀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 껍데기는 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공급 금액이 5구제곱이 7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5구제곱 은평구 이번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12억에 나왔죠. 거의 뭐 한 5억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발코니 확장 금액 조금 세네, 그죠?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곳이야. 그래서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7억 2천 정도에 나왔다는 사실은 그래도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신축 분양가 아파트보다는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난달에 여기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 30세대를 분양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전세로 내놨다가 이걸 다시
일반 분양을 해버렸는데 웃긴 게 뭐냐면 5급이 똑같은 평수야. 똑같은 평수인데 여기도 5급이죠. 5급이가 7억 2천. 이번에 무슨 입주를 냈는데 한 달 전에는 5급이가 8억 8천이야. 그러니까 한 달 차이로 1억 6천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입주분 7억 2천. 그냥 분양 전환해서 내놓은 금액은 8억 8천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리버슨 SK뷰 롯데캐슬 5구제곱 매매가 한 11억 정도 나왔다는 또 기록도 있고요. 일단 여기가 24평은 9억 5천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가 되는 것 같고 30평대는 한 11억 8천 정도. 비싸다 비싸. 20평대도 30평대도 뭐 10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뭐 일단 무순위 집집이 7억 2천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또 여지는 있겠다. 근데 너무 비싸고 앞으로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딱 손절하리라. 손절 치시면 됩니다.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곳이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고요. 분양가는 한 7억 2천, 계약금 7,2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900만 원 정도, 도합 7억 6천 정도가 필요한 그런 어떤 작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뭐 대출 규제가 확실하게 적용받는 곳이기 때문에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면도는 침실 3개로 구성이 돼 있죠. 아주 뭐 전형적인 구조고, 입지는 중하역이 가까운 편입니다. 롯데캐슬 중하역 SK뷰 롯데캐슬은 청약 접수일이 7월 14일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운정에서 또 이 무순위 집집이 나왔는데 A5, A7, A10 블록이 나왔어요. 여기 분양가가 아주 매력적이죠. 5구제곱 3세대 나왔는데 2억짜리가 있다. 5구제곱 2억 9천짜리가 나왔어요. 2억 9천짜리가. 그러니까 경기권에 위치한 아파트 중에 5구제곱이 2억대가 있었다는 건 좀 기억에 아스라이 좀 사라졌던 그런 어떤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그래도 가격이 착한 상황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무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접수일은 내일 7월 14일. 그리고 A7 블록도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84B로 나왔네요. 여기는 5구제곱이 아니라 84제곱 30평대. 30평대니까 당연히 뭐 분양가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4억대로 나왔네요. 파주운정에서 4억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여기 파주운정이 확실하게 또 조정이 될 가능성도 커요. 이번 조정기를 거치면서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뭐 GTX-A가 지나가는 지역이니까 뭐 서울 접근성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GTX-A역하고 좀 멀어. 조금 이건 감안하셔야 되고, 84B 뭐 평면도 뭐 전형적인 판상형, 84C도 마찬가지고요. A10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중대형 평수 40평 가까운 30평대 후반 정도 되는 평수인데 확실히 뭐 5억대 분양가에 나왔네요. 무순위 집집 104A 침실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파룸 하나가 딱 끼어 있네요. 방 4개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4일 내일부터입니다. 여기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고, 여기 또 검단에서 나온 또 무순위 집집 단지가 있죠.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여기 불법 공급으로 인해서 3세대가 나왔는데 규모가 1734세대. 굉장히 좀 큰 규모죠. 제가 오전에 소개해드린 신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하고 거의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중흥 S클래스는 이번에 뭐 5억대로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4억 6천 정도 나왔어요. 확실히 싸죠. 1억 정도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4, 110 정도로 나왔는데 4억에서 6억 정도 가격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검단 오미린 더 시그니처가 8억 정도에 거래가 될 정도로 지금 뭐 신설육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단은 그래도 시세 방어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고, 일단 84제곱 평면도 방 3개 팬트리 구성되어 있고요. 110제곱 방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여기도 7월 14일 특별 공급 있고요. 7월 15일 일반 공급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틈새와 우회로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집값 자체가 확실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꼭 여기는 내가 넣어야지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잘 들여다보시면서 뭐 앞으로 이 금리 부분도 그렇고
또 대외 변수도 상당 부분 좀 흔들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집값이 단순히 국내의 어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꺾일 가능성도 높지만 대외 변수에 의해서 더 동조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특별히 경기권이 더 큰 폭락의 어떤 하락 추이를 보인다면 동반해서 서울권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당히 금리 부분이 불안정한 이 고점 부분에서 확실히 내려올 생각 전혀 안 할 겁니다. 기존금리가 그만큼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분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워낙에 부동산 자체 안에도 유동성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켜보신 후에 뭐 판단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뭐 서둘러서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제일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입니다. 기억하시고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라 먹톡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